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거래 절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는 양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강남과 용산, 마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조차 거래가 줄면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단 연 7%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힘 겨루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가격 차이로 당분간 거래가 끊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27일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6,785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한 달 전 67,967건보다 무려 13%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성북구가 같은 기간 10.2%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중구는 10.0%입니다. 동작구 9.1%입니다. 마포구 7.5%입니다. 3,009건에서 3,237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은요, 개업 공인중개사들에 의하면 시세보다 최소 적게는 2억에서 3억, 많게는 3억에서 4억까지 낮은 급매물이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괜찮은 매물을 권하고 소개해도 반응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호가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7% 상승했습니다. 지금 23주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10월 들어서 상승폭이 출렁이면서 상승, 하락, 보합 이렇게 유지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강북권 중심으로요, 지금 가격 하락 조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출 금리에 민감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국 주택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4주입니다. 그러나 10월 23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매매 가격은 전국적으로 0.05% 상승하고요. 전세 가격은 0.1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전국적으로 대부분 상승폭이 축소되었는데요. 수도권은 지난주 0.11에서 0.08, 서울은 0.09에서 0.07, 지방 0.03에서 0.02로 모두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역시 5대 광역시도 지난주 0.02에서 0.01,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이번 주는 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05%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8개도는 지난주 0.05에서 이번 주 0.03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충북 지역이 많이 올랐네요. 0.11% 올랐고요. 경기 0.09, 강원 0.08, 서울과 대전은 0.07, 전북 0.04 등은 상승했지만 경남은 0.00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마이너스 0.06 하락, 전남 마이너스 0.05 하락, 세종도 마이너스 0.05% 등은 하락을 했습니다. 공표지역 전국의 176개 시군구 중 상승지역은 137개 지역에서 123개 지역으로 상승 지역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합지역도 7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감소했고요. 오히려 하락지역은 지난주 32곳에서 47곳으로 하락지역이 증가했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하락적이 증가한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7 상승폭이 축소되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지역 단지 위주로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나 급금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래 희망가격 격차로 매수인들의 관망세가 나타나는 등 혼조세가 양상을 보이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강북입니다. 14개구 0.06% 올랐는데 성동구 0.16% 올랐습니다. 금호동, 성수동 위주로 올랐고요. 용산구 0.14% 올랐습니다. 이천동과 한남동 주요 단지 위주로 큰 단지가 올랐고요. 평수가 좀 큰 지역이 올랐습니다. 중구 0.12% 올랐습니다. 신당동, 황학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동대문구 0.11%는 답심이동과 장안동 위주로 올랐고요. 광진구 0.09%는 구이동과 강장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강남 11개구 0.08% 올랐습니다. 영등포구 0.14%, 여의도동과 당산동 위주로 올랐고요. 강동구 0.14%는 고덕동과 상일동 위주로, 강서구 0.12%는 마곡동과 내발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송파구 0.10%, 송파동과 가락동 위주로 올랐고요. 금천구 0.09%는 독산동과 시흥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인천은 지난주 0.05에서 이번 주 0.02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09%.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역시 떨어지겠죠. 부평동과 산곡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중구 0.28% 올랐는데 운서동과 중산동 신도시 선호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남동구 0.09%는 논현동과 서창동 신축 위주로 올랐습니다. 서구 0.08%는 신현동과 청라동 신도시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지역 지난주 0.13, 이번 주 0.09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주시입니다. 성장관리지역인 양주시 마이너스 0.01% 하락했습니다. 덕정동과 고함동 구축 위주로, 역시 동두천시도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11%는 생현동과 상패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안양 동안구는 올랐습니다. 0.30%는 관양동과 호계동 개발 호재 지역으로 올랐습니다. 화성시 0.25%는 병점동과 반송동 위주로, 안산 단원구 0.24% 올랐습니다. 초지동과 선부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습니다. 하남시 0.23% 올랐습니다. 망월동, 감일동 역시 신도시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대전 좀 올랐네요. 지난주 0.05에서 이번 주 0.07. 유성구가 올랐어요. 0.11%는 상대동과 관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 0.08%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간저동과 월평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동구 0.06%는 삼성동과 대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광주 0.02에서 0.03, 남구는 0.07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진월동, 백운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광산구 0.05%는 상암동, 운남동 위주로, 동구 0.04%는 산수동, 계림동 위주로 상승했는데 거의 거래는 없습니다. 자, 세종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1,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5. 매물이 막 쌓이다 보니까 급매물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급은 많이 나오고 수요가 없다 보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한솔동, 보람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다정동, 조치원읍 위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충북 0.17에서 이번 주 0.11, 청주 상당구 0.25% 올랐습니다. 용암동, 금천동 위주로 올랐고요. 제천시 0.15%, 하소동과 청전동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와 내년에 1%대의 성장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재앙이 현실로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달 1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지금 6차례 동결시킨 바 있는데요. 이제 올해 마지막 열리는 것이 다음 달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열리는데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분명히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외국 자본들이 2달 동안 연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외국 자본 유출입니다. 자꾸 세일 팔고 나가는 겁니다. 팔고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음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75%까지 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계대출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5%를 넘고 있잖아요. 아마 내년에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5% 이상, 6%, 7%까지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계와 기업도 삼고인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 대비해 부채 감축과 체질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의를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